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학원에서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출국 업무를 진행하게 된 전언주 행정사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앞 강의에서 출입국 업무에 관한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한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은 현재 지금 구류역 근처에서 출입국 사무소를 지금 11년 차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출입국 업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외국 국적 동포라고 지금 사실 따로 이렇게 테마를 잡긴 했지만 나중에 국적 부분을 들어가시면 그건 모든 외국인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외국 국적 동포에만 국한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강의명이 외국 국적 동포니까, 그죠? 외국 국적 동포가 누군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라는 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예, 그리고 또는 직계 비속. 예,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일단 첫날이니까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직계 비속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한 번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직계 비속, 그죠? 이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 한국 사람이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다른 외국인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네, 그분들은 주는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H2라든지 뭐 F4라든지.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기하를 하거나 국적을 기하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적을 회복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강의할 순서에 관해서 먼저 강의할 내용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 국적 동포에게 주어지는 AT2라는 비자, 그다음에 F4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의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기하.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네, 방법에는 기하라는 게 있고, 국적 회복이라는 게 있고, 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수반 취득도 있고, 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영주권. 네, 아마 그 전 시간에 영주권에 관한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저랑 중복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책에 쓰여 있는 것도. 네, 그래서 그거 제가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결혼 비자. 네, 결혼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실 지금 여기 실려 있는 부분들이 제가 주로 하는 업무들입니다. 제가 국적 전문 행정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적을 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국적과 결혼 비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사범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내국인들은 뭐 법 위반을 했거나 해서 벌금을 받거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벌금만 납부하면 끝이죠. 그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출국가의 사무소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국내에 체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강제태거나 출국 명령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그죠? 갑자기 음주운전, 가장 많죠? 음주운전해서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 일정한 벌금액이 넘어가면 출국 명령을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사범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범심사까지 이제 제가 다루는 내용인데, 일단 사실 제가 여지껏 교재 순서대로 보통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앞 강의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좀 중복되는 부분은 첫 시간에 얘기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강의 진행 방식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네,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체류 관리 기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결혼 비자를 먼저 진행할 생각입니다. 결혼 비자. 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예, 68페이지 뒤쪽에 넘겨보시면 일단 제가 사실 첫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이번 노벨상 수상한 작가 한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 다 없겠지만, 네. 근데 그분이 했던 수상소감 말 중에서 이제 언어로서 그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입국 업무에서 정말 이건 내가 이 강의 듣고 실제 진짜 실전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고 하실 텐데,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제가 조금 이게 속도가 빠를 수는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그럴 때는 저한테 약간 눈치를 주시면 제가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68페이지는 결혼비자입니다. 자, 결혼비자를 우리가 F6라고 합니다. 아마 전 시간에 결혼비자 한번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그래서 자, 일단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결혼비자에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이 결혼비자로 자격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비자 하면 생각하셔야 될 게 원칙은 자,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비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제외 공간에서 받아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결혼비자는. 자, 한국인과 예를 들면 태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죠? 그럼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신고 했다고 해서 결혼비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바로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다가 결혼비자를 신청해서 비자가 허가나면 그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네,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리고 임신을 해서 임신 20주가 넘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의 뜻은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 그럼 보통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사증이니까요. 예, 국내에 들어옵니다. 90일을 받아서. 그럼 들어와서 국내에서 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항상 제외 공간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죠? 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자, 이 배우자분이 예를 들면 D2, 유학비자로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국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 그리고 임신 20주가 지난 사람,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결혼비자는. 네. 그리고 자, 누가 전화 와요. 한국인 배우자가 전화 와서 누가 결혼을 일본 여자친구가 있는데 혼인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비자 받으려고 해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비자를 받고 싶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뭐냐면 소득 요건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뒤에 나옵니다. 네. 제가 전체적인 거 한번 설명드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소득이나 또는 재산. 네, 대략 이인 기준으로 하면 한 2,400만 원 정도의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있어야 되고. 근데 보통 보면, 저 지금 작년에는 일을 했는데 지금 놀고 있어요. 또는 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소득금액 증명상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속 태국을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든지, 그죠? 예, 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결혼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의사소통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 배우자가 한국 와서 살려면 우리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명 한국어 요건이라고도 하는데 토픽 1급이라든지 아니면 태국에 지정되어 있는 영상안에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보통 3개월 과정인데 그거를 이수했거나 예,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토픽부터 먼저 따서 오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비자는 그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라도 혼인신고하고 그냥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옆에서 보면 좀
애타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국내에서 뭐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해서 출국 명령을 받아 나간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국내에서 법위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결혼 비자 신청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치마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정상적인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 네, 그거 위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교재를 보시면, 제가 제목은 중국이라고 해놨죠, 그죠? 동포라서 제가 그냥 중국이라고 쓴 거고요. 결혼 비자는 모든 외국인, 모든 국가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영사관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달라요. 예, 다르긴 하지만 그냥 공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동포니까 중국 동포, 그죠? 그래서 중국 결혼 절차라고 제가 이제 교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시면요. 자, 먼저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우리나라가 기준입니다. 국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국에 동시에 다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양국에 다 되어 있을 걸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우리나라 재외원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그 결혼비자 서류에 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들어가 보시면 돼요.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서류 목록을 확인을 해보시면 나라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는 말은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중국 보시면 자 먼저 개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뭐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뒀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행정장님들을 찾아봤어요. 사무실을.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한국에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먼저 혼인신고하게 되면 이혼을 해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면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나라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도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혼신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데는 2년 걸립니다, 2년. 재판으로.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 나라에 무슨 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경우는 그 나라에서 먼저 해도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가급적 아직 안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 먼저 혼인신고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먼저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는, 자, 보시면 미혼 공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결혼비자 서류는 항상 우리가 미혼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거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미혼 공증서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중국 공증서에서, 자, 미혼 공증서는 중국 공증서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외교부, 예,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네, 미정 공증서를 한국, 우리 시청, 군청, 시군구에다가, 네, 제출해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가 됐지만, 자, 중국에는 호구부라고 해서 우리나라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를 거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혼인신고되어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그걸 발급받아가지고요. 자, 중국어로 번역,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 아포스티유, 네, 인정을 거친 혼인관계 증명서, 공정서를요. 중국에 있는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바로 그게 이제 중국 혼인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게 되면 중국 호구부에 이렇게 기혼 이래가지고 등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바람에 잠깐만요. 84쪽. 예, 84쪽 보시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보들은요, 이 호구부라는 그 안에 가족관계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84쪽에 나와 있는 게 호구부가 빨간색 수첩이에요. 그걸 펼친 겁니다.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85쪽 보시면, 인구 등록 카드에서, 이것도 그 호구부를 펼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혼인 상황 해가 있죠. 가운데에. 그죠? 한자로 혼인 상황이 써져 있죠. 그 옆에 보면 기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혼인신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공정한 거, 아포스티유 받은 거를 중국에 가져가면, 가져가서 등재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기혼이라고 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 동포들은 호구부에 혼인상을 보면 여기 미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미혼이라는 뜻이고, 네? 기혼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혼이라는 뜻이고, 네, 그렇게 됩니다. 어딘지 찾으셨나요? 네네네네. 자, 이러면 이제 중국 혼인 신고는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들이 뭐 중국에서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국에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미혼이라는 거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혼이라는 거 입증하는 게 뭘까요? 바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가 없으면은 어때요? 미혼인 거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별도의 이 사람은 미혼입니다라고 써져 있는 종이 한 장짜리가 있어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혼인관계 증명서를 또 마찬가지죠. 항상 어느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죠, 서류가. 모든 서류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번역한 거를 그냥 가져갈 수가 없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정 사무실 가서 공정을 갖고, 그러고 나서, 자, 법무부에서 아포스토리까지를 받아야 됩니다. 법무부에서 이 서류는 진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포스토리예요. 네. 그렇게 한 서류를 이제, 중국으로 가져가서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죠? 중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국의 혼인신고 절차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중국 혼인 등기처, 뭐 섭외 혼인 등기처라고도 하는데, 거기 가서 결혼 사진을 촬영해요, 중국은. 그래서 결혼 등기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두 사람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죠? 네, 결혼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결혼증을 신청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 공항국 행정대처 또는 파출소에다가 혼인신고하면 결혼 등기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동포들은 결혼 등기증이, 잠시만요. 83쪽. 페이지 83쪽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이런, 신분증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 많은데요. 빨간색을 펼쳐서 떼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면 사진 보이시죠? 그렇죠? 끝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부부의 이제 인적사항이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등기증이고, 중국 사람들은 그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등기증을 부부 양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로 증명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이 결혼등기증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혼증 가지고 오세요 할 때는 항상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 샘플 보시라고 제가 넣어준 거고요. 자, 그러면 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됐고, 이거를 또 한국에 혼인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중국 공정처에 가서 공정처에서 공정받고 외국에서 인증받은 결혼공증서, 네, 그거를 가져와서 한국의 우리 시군구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할 때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모든 서류는 한국가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 요렇게 서류가 넘어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뭐 혼인관계 증명서, 지금 결혼이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죠? 요거를 공증. 자, 공증은 자, 번역 공증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그죠? 예, 번역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가 어디를 거쳤어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뭐 중국이든 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서류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태국의 결혼증명서를 그냥 가져오면 안 되겠죠. 이제 조금 서비스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서류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뭐 해서요? 보통은 영어로, 아니면 뭐 태국어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공정받아서, 그 다음에 뭐 아포스토리를 받는 국가는 아포스토리를 받고요. 아포스토리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은 영상인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지금 어느까지 들은지를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어떤 서류는 그냥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포스토리를 받아오는 거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서류 갈 때도 이렇게 번역 공정하고 법무부 아포스토에서 넘어가고요. 딴 나라 서류가 우리나라 올 때는 그 나라에서 한국어를 번역하는 경우, 번역 공정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영문으로 옵니다. 영문이거나 그 나라 언어로 공정받고, 번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공정받고 영어면 번역이고요. 그 나라 언어로 올 때는 그거를 공정, 그죠? 그 나라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받고, 그 다음에 아포스틸 또는 영사확인. 태국 같은 경우는 영사확인이거든요. 영사확인을 받아오고, 미국은 아포스틸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류가 오간다는 것만 일단 한 번 더, 아마 앞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결혼비자에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양국의 이제 혼인신고 끝났죠? 그죠? 예. 지금 경우, 제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건 중국의 경우고요.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만 혼인신고가 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혼인신고 한다 하면 그 나라의 그 사람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 혼인신고는요,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이 처음에 결혼 준비하시면서 혼인신고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각 시 구에마다 다 다릅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네. 그래서 기본 미용공증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공증서는 다 들어가요. 필수예요. 필수인데 어떤 시청에서는 미용공증서에다가 그다음 그 나라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가져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의뢰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해당 구청에 또는 해당 시청에 가족관계에 전화해서 그죠? 외국인 배우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라고 안내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미혼공증서는 필수입니다. 예, 근데 이 미혼공증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구에 따라 가지고요. 받아오라는 정도가 달라요. 공정의 정도가 달라요. 어떤 데는 원본만 가져와도 된다고 하는 데가 있고, 원본과 한글 번역부만 있으면 된다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한 곳은 좀 더 간단하게 요구하는데, 외국인 업무를 많이 진행하지 않는 시나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포스틸까지 다 받아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안내를 처음부터 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가나에 시구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혼인신고 끝났으면 이제 결혼비자 받아야 되죠, 그죠? 자,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자,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는 국내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비자 신청 요건에 따라서 국내에서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제외 공간에 신청하는 겁니다. 예외가 국내에서 변경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거나 또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 결혼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제외 공간, 우리나라 대사관에서요, 결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만약에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요?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 체류 중인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단기 체류자라든지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다만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녀 임신, 출산. 자, 임신은 20주 이상입니다. 20주 이상인 경우, 네, 넌 국내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국마다 달라요. 20주 이상인데 결혼 비자를 20주 이상이 돼서 신청을 하면 바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서를 가져오면 그때서야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출국이 따라서요, 담당에 따라서 그 전에도 간혹 20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비자를 바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출국 업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량입니다. 출국마다 다르고 담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학은적으로, 학단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거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 이민장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국내에서, 왜, 같은 사람은 그 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결혼 비자를, 놓쳤거나, 예. 그러니까 결혼 비자의 기간이 지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본국에서 생활해야 될 이유가 있어가 돌아간 경우. 그러는데 다시 결혼 비자로 입국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굳이 해외에서 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가급 이거 받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주의사항 보시면, 자, 결혼 비자에서는 그 한국인 배우자가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외국인 배우자로 초청한 사람은 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내에 1회 이상 초청한 적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비자 안 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2014년 4월 1일 이전. 자, 그 제한 횟수가 있는 이유가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인 배우자 한국 사람이 돈 받고, 네, 특히 중국, 네, 돈 받고 결혼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만 하면 결혼 비자 다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년에 한 번씩 돈 받고 결혼해주고 이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장 결혼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제한이 생긴 겁니다. 네, 5년에 1회 이상. 네. 근데 만약에 이 초청에 그 예외가 있거든요. 5년에 1회가 넘었더라도 만약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제외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에 1회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청을 했는데 결혼 비자를 초청했는데 비자가 불어나 버렸어요. 네, 그런 거는 또 횟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비자 발급됐는데 안 들어왔어요, 배우자가 한국에. 그럴 경우에는 또 횟수에 제한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요런 초청 제외가 있다는 거, 예, 요거는 다음에 또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외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기하자일 때, 자, 이게 혼인 기하자가 뭐냐면요. 자, 혼인 기하자란 말은 이제 뒤에 우리 국정할 때 배울 텐데, 제가 자,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사람이 결혼비자를 신청을 하겠죠. 그죠? 그 결혼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국내에서 2년, 혼인 후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2년이 지나면 바로 이 사람이 기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하라는 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하 허가가 나와서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죠? 한국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한국 사람을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3년. 3년이 지나야 이 배우자를 다시 결혼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표정이 다 자, 쉽게 말해 한국 사람 A라는 사람이 태국인 여자 B하고 예?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결혼 비자를 F6를 가지고 2년이 지나면 기하를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요 B라는 사람이.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 되고는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요. 한국 사람이랑. 네. 이혼을 하고 누군가 또 다시 본국에 있는 그죠? 태국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결혼을 했어요. 그죠? 뭐 하려고 하거나 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결혼 비자를 받아야 좋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 제한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할 수는 없고 몇 년 지나라? 3년. 예.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 무슨 경우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 뜻입니다. 기하하고 3년이에요. 기하하고 3년. 네네. 그렇죠. 3년 지나면. 그러니까 바로 하지 말라고 3년에 제한을 준 거예요. 바로 하지 말라고. 예. 왜냐면 이렇게 기하를 하려고 한국 국적 따기 위한 조건으로 결혼했다가 그러는 한국 국적 따고 이혼해가지고 본국에 있는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오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하를 하되 결혼 비자를 주긴 하는데 바로는 못 준다는 얘기죠.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그렇지만 뭐 밑에 이것도 또 뭐 예외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3년의 기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 한국인 남편이 그 폭행이라든지 뭐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자의 어떤 유책 사유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 없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이런 제한을 두는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혼인단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예외도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일단 원칙만 기억하시고,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이제 그 서류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건 국내에서입니다. 예.
국내에서 결혼비자 변경은 예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외고, 국내에서 결혼비자 변경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국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독립증을 가지고 있거나, 예? 그리고 자녀가 출산했거나, 예? 또는 뭐라고요? 임신 20주가 지난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국내 자격변경 신청할 때 서류 해서 보시면 일단 수입인지가 10만 원 들어가고요. 그럼 등록증 수수료가 올해부터 35,000원으로 됐습니다. 35,000원.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서식은 전부 다 그 하이코리아 민원 서식 들어가면 다 있는 서식입니다. 네, 초청장이고 샘플 보시려면 74페이지라 잠깐 보세요. 예, 73페이지래요. 73페이지 보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이 있죠. 자, 이게 모두 보면 9쪽입니다. 9쪽. 네. 결혼비자에서는 이 초청장을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국내 출입국이든 아니면 영상안을 제출하든, 출입국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안 같은 경우 특히나 서류 한번 제출하면 다시 우리가 보완하기가 힘들죠. 그죠? 보완 요구가 떨어지면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가급적 보완 떨어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초청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그 다음 가족관계 입증서류, 그 다음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항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거 모두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상세. 네. 그러니까 출입국에 들어가는 한국인의 서류들은 전부 다 상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세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예, 상세는 말 그대로 상세하게 나오는 거고 일반은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신원보호증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조회서. 요것도 필수입니다. 요거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이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서 뭘 보냐? 한국인 배우자의 그 부채라든지, 네, 그죠? 네, 그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걸 바로 신용정보조회서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 모든 그 출입국에 들어가는 소득은 전부 다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네,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필수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약 지금 2인 가구, 자, 결혼비자에는 2인 가구의 그 전여도덕이 지금 2,300 얼마 나와있죠, 그죠?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고시가 12월경에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소득금액을 입증하는 입증 서류들로요. 밑에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모든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는 항상 소득금액 증명, 출국에서는 결혼비자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할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원청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4번. 요거 4개는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어디든지, 네, 어떤 비자에서든지 소득하고 관련된 영주권은 특히 소득 관련된 게 많습니다. 할 때는 요 4가지는 세트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4번. 4번은 됩니다. 4번. 네, 4번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으로도 가능해요. 재산. 근데 재산은, 이거 한산을 갖다가, 그 재산의 5%만 소득으로 한산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1억 해봐야 재산이 1억이야.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1억이면 500만원.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2,300만원 정도 맞추려면 지금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대략.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5%로 계산한다는 거, 4억이 아니고 5억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죠? 5, 25 해서. 네.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소득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근데 봤더니 건강보험을 내고 있네. 지역건강보험. 네. 그 다음에 지역건강보험도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밑에 식이 나와있죠. 네. 1년간 월평균입니다. 건강보험료 나누기 3.545%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 비자로 해서 이렇게 상담해 오는 경우에 소득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아니요, 저 지금 사업자인데요 하면 사업자거나 지금 뭐 놀고 있어요. 이러면 뭘 확인해야 될까요? 재산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예, 얼마인지, 대략, 공시지가, 또는 시가가 입증되는 거면 시가, 이런 걸 같이 따지면 됩니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재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될까요? 바로 건강보험. 직장은 안 됩니다. 지역건강보험입니다. 당연히. 지역건강보험을 얼마 내시냐? 물어봤더니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이 낸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거 안 되면 건강보험까지도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할 때는요,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자, 건강보험으로 해서 추정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자, 건강보험으로 해서 하는 추정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걸로 해서 이 사람 소득을 입증하려고 하면 다른 소득을
같이 합산하지 말고 요것만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작년에 이런 수익이 뭐 500만 원 있어. 근데 요거 추정서 들어가니까 한 1,500대, 한 2천만 원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러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2,50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따질 때는 반드시 요것만. 이 소득이 2,500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위에 소득하고 소득이랑 재산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일해가지고 소득금액 증명상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 소득. 여기다가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보니까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4억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4억에 얼마요? 0.05 하면 2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합쳐서 얼마라고요? 2,500이다. 이렇게 합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은 합산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절대 합산이 안 되니까 그는 건강보험료로만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을 충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모칸에 이제 소득에 관해서 나와 있죠. 2인 가구. 2인 가구의 뜻은 뭐냐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두 사람만 살 때. 그죠? 예. 이럴 때 초청은 요 소득을 만족해야 되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죠? 그러면 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비자가 전화 연락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죠? 그게 됐을 경우만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시라는 거고. 근데 자,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入국에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죠? 네, 그 밑에 예외입니다. 바로 성역권이 면제되는 대상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자, 두 번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부부가 두 사람 다 뭐 태국에서 같이 살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국인 배우자가 당연히 국내 소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소득은 면제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유학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결혼 비자에서는 주거 요건도 중요합니다. 주거 요건.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자, 여기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좀 수정을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때는 이 주거 요건을 입증하는 그 대상이요.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가족까지만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해당 안 돼요. 좀 XX 해주세요. 네.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거나 본인 집이거나 네, 직계 가족까지만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결혼 이민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게 결혼 이민자가 포함된다는 경우는 뭘까요? 국내에서 그 외국인 배우자가 D2나 뭐 D4라든지 이런 건 비자로 살고 있는 경우겠죠. 그죠? 살고 있으면서 혼인하는 경우겠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고. 자, 그리고 고시원, 모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지인의 집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혼비자는 이렇게 요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는 거, 충족해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 요 7개 나라. 요 나라 국민하고 결혼하려고 가는 사람은 이 나라 이 나라들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네, 그리고, 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대상 국가에 속하는, 네, 외국인 배우자는, 자, 요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그죠? 그 다음에 쌍방의 건강진단서, 이것도 함께 다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니죠? 그럼 이게 필요 없습니다. 네, 범죄 경력 증명서도 필요 없고, 네, 이게 없다는 뜻이고, 여기 해당되는 나라들은 반드시 같이 세트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해서 이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증명서 필요하고, 건강진단서 필요하다 하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면제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수가 면제되는 대상. 예를 들면 태국이라도, 뭐 중국이라도 안 내도 되는 사람, 교육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자,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중국에서, 또는 제3국에서, 뭐 미국이라는 이런 데서 6개월 이상, 그죠? 한국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거기서 체류했으면 면제입니다. 체류해서 두 사람이 교제했다 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면제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 체류. 91일 이상 체류한다는 말의 뜻은 뭐죠?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는 뜻이죠.
네, 네.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이수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임신, 출산 이런 경우에도 이 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그죠? 이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 네, 국제결혼에 관해서 뭐 그런 거에 관한 교육이에요. 그런 거에 관한 교육. 근데 지금 이미 뭐 교제를 하고 했던 게 입증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제가 된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건강진단서. 자, 이 건강진단서는 저랑 요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딱 두 분 나옵니다. 자, 여기 건강진단서는 국제결혼용이에요. 옆에 써져 있죠. 자, 이거를 그냥 건강진단서 받아오세요가 아니라, 자,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예?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서 국제결혼용으로 받아오세요라고 안내하셔야 돼요. 왜냐면 H2용도 따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한테 안내할 때는 반드시 국제결혼용 건강진단서.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보시면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 내용. 네.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제갱의서. 자, 교제갱의서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임의양식입니다. 뭐 법정 양식이 아니고, 네. 교제갱의서는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혼까지 이런 그 경위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써주는 거고, 그리고 교제갱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자의 자기소개서 같다고 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성장 과정. 예? 그러니까 그 교제갱의서 들어간 내용은 성장 과정을 써주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언제 결혼을 하고, 뭐죠? 혼인에 관한 진정서. 요렇게 이렇게 목차를 잡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써면 되고요. 교제갱의서는 자, 한국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 각각 쓰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부가 아니라 두 부예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 부,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 한 부.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 한국인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혼하고, 그죠? 뭐 이런 거 관해서. 그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 쓸 때는 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입국사항, 뭐 만약에 재혼인 경우에는 전혼 관계에 관한 거, 그런 거 다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쓴 그 샘플도 그게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보시면 거기 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본 거는 뭐냐면 신청한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제가 신청인 외국인의 서류라고 되어 있죠. 보기 좋아라고 제가 따로따로 나눠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자, 중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외국인의 서류는 해서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 들어가고요. 여권 원본, 중국 신분증 사본, 호구부,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네. 자, 요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네요. 74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인적 사항들을 써주는 진술서입니다. 네, 이것도 이게 5페이지인가 그 정도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 사항, 가족 사항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관한 쓰는 서식이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75쪽에 보면 제가 쓴 결혼 경위서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출생, 뭐 학력. 그 다음에 제가 다 실지는 않았는데 그냥 샘플로 네, 해둔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혼인관계 입증서류에서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증, 중국은 이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혼증처럼 이혼증도 있고요. 그 딴 나라들은 이혼 증명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발급 받아서야 됩니다. 받아보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유효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결혼용 건강진단서,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 밑에 의사소통, 자, 외국인 배우자니까 의사소통 입증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의사소통 입증서류 해가지고 자, 일단 한국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죠? 그때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입니다. 1급 이상 성적 증명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 네, 이게 뭐죠? 세종학당,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학당. 자, 초급 상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점. 네, 120시간. 보통 120시간입니다. 네, 이거 있거나, 아니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교육원이라고 있어요. 태국에. 거기서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수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120시간입니다. 그 이수점. 또는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아시죠? 그죠? 요거 2단계 이상 이수증,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동포. 외국 국적동포는, 네? 자,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제 강의가 외국 국적동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국적동포는 한 번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송 요건이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입장서는 필요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동포라는 걸 중국 신분증, 네, 중국 신분증에 보면 조선족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호구부, 네, 거기를 보면 또 조선족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졌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 입장서류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뭐 국내에서 1년 이상 살았으면 우리말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년 이상 살았으면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면 되고요. 또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 또는 제3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있겠죠, 그죠? 두 사람이 저 미국에서 유학하다 만났어요. 그래서 둘 다 영어를 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제3국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두 사람의 뭐 토익이라든지 점수 있죠. 그런 거. 네. 그리고 1년 이상 살았다는 걸 입증을 하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국인이 결혼 이민자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자, 한국 사람이 나가서 한 경우죠. 또 거꾸로. 자,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그죠?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어요. 아까 이게 제가 유학 가서 만난 경우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혼인기하자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혼인기하. 이 사람입니다. 네, 혼인기하자로서 기하하기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 이민자의 모국과 동일한 경우, 그죠? 이 사람하고 같은 태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네, 그리고 자 의사소통 요건도 면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 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애가 있는 경우, 애 있으면 땅굴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녀가 있다, 소득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사소통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필요 없고. 그리고 아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해야 된다고 했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인 경우에는 다 면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서류 준비해가지고 영상안에 제출을 하거나 지금은 국내 출입국에 제가 제출한 경우를 지금 써줬죠. 그죠? 국내 출입국에 제출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결혼비자가 허가가 나왔어요. 그죠? 허가가 나오면 자,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자, 국내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한 거죠. 그죠? 했기 때문에 그것서 결혼비자 외국인 등록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끝입니다. 근데 영상안에다가 결혼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영상안에 결혼비자 신청하는 걸 초청한다고 그래요. 결혼비자 초청.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영상안에 신청하는 경우는 초청. 자, 결혼비자를 영상안에서 결혼비자 신청하는 걸 우리가 F6로 초청한다고요. 자, 초청하면 결혼비자가 허가가 나오면 이 사람이 자 사정 발급 확인서를 들고 들어오겠네요. 그죠? 결혼비자 허가됐다는. 네. 가져오면 이 사람은 들어와서 국내에서 뭐예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이고 예외. 자, 예외로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가 출산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도 가능해요. 그럼 국내에서는 F6로 뭐 하는 걸까요?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격을 변경하면서 모두 동시에 같이 하는 걸까요? 외국인 등록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내 체류지 하나의 출입국에다가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합 신청서에 보면 위에 체크한 栏 있죠. 거기에 체류 자격 변경 체크, 외국인 등록 체크. 이해되시죠? 그러면 체류 자격 변경 신청하니까 인지료가 10만 원.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얼마요? 35,000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안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안에 할 때는 우리가 초청이란 말을 쓴다는 거. 초청이고 들어와서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등록증 수수료만 들어갑니다. 이것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외국인 등록은요.
잠시만요. 네. 그 3에서 중국에서 결혼비자 받은 후에 절차돼 있죠. 그죠?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영상한 제외 공간에서 결혼비자를 허가받아서 이제 국내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 거기 개서를 보시면 단기 사정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중국 소재 한국 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대사관으로부터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후의 절차입니다. 자, 먼저 결혼 비자 허가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 사이트 아시죠? 자, 거기서 사정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내에 입국합니다. 자, 이거 사정 발급 확인서는 행사님들이 하신대요. 비자 포털 들어가서 그래서 이분 여권번호랑 생년월일 넣으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수시로 비자 포털에 들어가 허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 같은 경우는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아무래도 의뢰인보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확인해서 미리 제가 뽑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본인이 받았다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정 발급 확인서를 뽑아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정 발급 확인서 발급받아서 국내에 입국하고요. 국내 입국 후에 90일 이내에 한국인 배우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를 찾아서 외국인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외국인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외국인 등록적으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최초 1년 내지 2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자, 1년, 2년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이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 결혼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2년을 주고요. 네? 그거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을 줘요. 네, 그거는 입국한 다음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결혼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 절차라고 써져 있죠, 그죠? 자,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자 7개 국가 국적의 결혼 이민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중국, 베트남 이런 등등. 입국 후에 외국인 등록 시 지정 교육기관이 발급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을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그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111쪽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나와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가운데에 결혼 이민자 네 번째 칸에 결혼 이민자 나오죠. 네네네. 결혼 이민자는 자 이거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근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근장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같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제 결혼하면 국내에서 부부가 이제 이렇게 살 때 뭐 주의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교육이에요. 네, 뭐 복잡한 건 아니고 3시간 정도 네 하는 교육이라 이거를 받았을 경우에는 2년의 체류 기간을 주고 이 경우에 뭐 바빠서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1년을 받는 거예요. 1년마다 연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래서 결혼비자 외국인 등록 신청 시 구비 수료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방문 예약해야 되고, 자, 이런 거는, 앞에 교육에 들으셨겠지만,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는,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예?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 완벽 대응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은 올해부터는, 행정사 대응은 안 되고요. 같이 동행해서 가서 하시면 돼요. 네. 굳이 뭐, 대응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서류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그죠? 자, 여기서, 한국인 배우자 서류 부분을 잠깐 보세요.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한국인 배우자 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원본 사본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출입국과 하나 다르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혼인관계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본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 저는 혹시나 해서 이제 저는 사실 3개 다 준비해가지고 가거든요. 왜냐면 워낙 출입국마다 여관계를 따라서. 네. 근데 기본은 혼인관계 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기본은. 네. 그리고 체류지 입장서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지급 신고서, 결혼등기증, 뭐 신원보증서, 그다음 결혼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자, 이거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인지 3만 원, 등록증 수수료 3만 5천 원. 네. 이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